사회교환 이론 이수미 사회교환 이론이란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공평한 교환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친구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지만 친구는 그만큼 반응하지 않아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래 삼을 초순경 개인적인 고민으로 친구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친구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저는 계속 기다렸고 친구는 일 처리하고 전화한다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섭섭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먼저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서운함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함은 저의 미흡한 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으로는 친구에게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로 서운했던 감정을 표현하고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역할이론 이승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가정에서의 역할 사이에서도 충돌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초등학생인 아들과의 갈등 사례를 역할이론에 비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아들이 방과 후에 시간 관리를 통해 학습과 놀이, 학원 등하원 등 관리해 나갔으면 했는데 아들은 놀이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틈만 나면 닌텐도 게임과 유튜브를 온종일 시청할 뿐더러 학원 시간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제가 퇴근이나 대학 수업 후 귀가하면 함께 놀아달라고 종달새처럼 따라다닙니다. 저는 개인 학습도 잘 못할 뿐더러 쉬는 시간도 부족하고 밀린 집안일도 해야 돼서 가정에서 역할 수행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들은 아들대로 충분히 요구가 해소되지 않아 불만입니다. 저는 참다가 아들이 학습에 집중하지도 시간 관리도 안 된다고 꾸짖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놀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삐쳐서 서로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이 심화됩니다. 저는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저의 기대감을 우선하여 강조합니다. 아들은 저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발심만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됩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양육자이자 친구이자 권위자로서 역할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들은 학생이자 아들이자 놀이자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보고 놀이와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얘기를 자주 해봐야겠습니다. 더불어 학습과 놀이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계획을 함께 세워보고 그 후에는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면 칭찬과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강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이화영입니다. 저는 교류 분석 이론에 비추어 제가 겪었던 갈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회사를 다니면서 선임 상사와의 업무 지시에 있어 갈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선임 상사분은 업무 지시를 함에 있어 모든 지시를 명령조와 감정 섞인 말투로 지시를 내렸고 본인의 업무를 아래 직원들에게 분산시켜 업무를 처리하고 본인은 업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은 선임의 업무 지시로 인해 소통과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팀 분위기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에서 선임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이후로 태도나 말투가 변화되는 게 없었고 감정적인 언행이 지속됨으로써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대처 미흡한 부분은 상사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은 상사의 감정적인 언행에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최소한의 업무적인 소통만 하며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소통 이론으로 본 갈등 사례입니다. 지난 3월 초 시골에 살고 있는 언니로부터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 시작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당분간은 바빠서 못 갈 것 같고 꽃피면 그때 갈게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을 이어가던 며칠 전 꽃피면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는 불만 섞인 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정확하게 말을 안 했다는 사실과 방문 시기가 잘못 전달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꽃이 필 때를 벚꽃 피는 시기인 4월 초라고 이해를 했고 저는 언니가 재배하는 작약밭에 해마다 가족들과 꽃을 꺾으러 가니까 5월이라고 생각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이 안 오니 언니는 저에게 서운함을 느꼈고 저는 한 번 더 날짜 확인을 해 주었더라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섭섭했다는 언니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언니와 기다렸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호한 메시지 전달과 정확한 날짜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대화는 오히려 오해를 낳고 갈등으로 점화되기도 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소통의 부족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호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야겠습니다. 저희 사례처럼 솔직한 감정 표현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2조 고민정입니다. 저는 인상 형성 단계와 관련된 갈등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남편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직장 동료의 첫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친화력이 뛰어나 호감을 갖고 성급히 믿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상황입니다. 대상과 시기는 남편과 남편의 직장 동료 간의 15년 전쯤 일입니다. 갈등 내용은 남편이 이 사람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호감을 갖고 친해지더니 이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게 좋겠다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굳게 믿고 중고차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갈등 상황은 남편은 믿었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 금전적, 정신적 공경에 처했고 상대방은 같은 직장의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남편은 사기꾼의 연락이 두절되어 찾을 수 없게 되어 힘든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주변 인간관계를 모두 잃고 범죄자가 되어 정상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다른 동료들과 힘을 모아 사기꾼의 행방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사건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기꾼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은 앞으로는 첫인상과 한정적 정보만으로 성급하게 상대방을 판단하여 전적으로 믿고 사업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조 허성임입니다. 저는 빠른 판단 이론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겪은 일로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접근이었던 사례입니다. 상대는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외모도 단정해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고 적극적으로 다가와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자주 만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엄마를 통해 그 엄마가 본인은 일을 하느라 등하원이 어려운데 태연이 엄마는 운전도 하고 집도 가까우니까 일부러 같은 학원을 보냈다 하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동안의 관계가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의 진심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번듯한 직업과 겉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일 거라 단정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부분적인 정보와 근거한 빠른 판단은 관계를 왜곡시키고 감정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감정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제 사례는 성격장애입니다. 2년 전 제가 수술대기 환자의 체열 준비를 하던 중 대상자가 들어와 여기는 내 방이라고 하길래 체열 중이라 양해를 구했음에도 내 방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자칫 두 환자 간의 다툼이 생길까 우려해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동하여 체열 마치고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님과 실장님에게 문책을 당했습니다. 대상자는 병원의 단골 고객이자 컴플레인 고객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용 대기실 침대를 본인 전용으로 요구하며 방에 들어오는 환자를 쫓아냅니다. 자신의 침대를 쓰려고 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며 난동을 피웁니다. 환자끼리 다툼도 있었습니다. 대기실도 언제나 같은 방을 요구합니다. 내원에서도 방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올 시간에는 다른 내원자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빈 방으로 만듭니다.
원장님 상담 시 상냥한 모습이지만 실장님과의 면담에서는 무례함, 폭언, 컴플레인 제기 등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웃으며 하나의 사례로 소개하지만 그때는 무개념의 대상자와 묵인하는 병원,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화가 났습니다. 저의 사례는 아쉽게도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와 아쉬운 점은 대상자로 인해 놀라고 마음 상한 환자는 저의 사과 외엔 어느 것도 위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수술 밀리고 난동 피우더라도 보고를 하고 환자를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